중2도가이온 2과 문법 간접 의문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법 상황이고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 하지만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잘 듣고 정확하게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생각하는 게 싫다. 복잡한 게 어렵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다. 이게 일단 무조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주어, 동사이다. 일단 이걸 머릿속에 외우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의문사 SV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일단 이걸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이걸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왜 의문사 SV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거 어렵지 않네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의문문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의문문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즉 직접 의문문을 먼저 알아야 간접 의문문을 알 수가 있어요. 직접 의문문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직접 의문문은 어떻게 될까요? 네, 두 종류의 직접 의문문이 있어요. 네? 직접 의문문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생각합시다. 의문문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직접 의문문에는. 직접 의문문의 첫 번째 의문문은 뭐냐면 yes, no 의문문이에요. 무슨 의문문이라고요? yes, no 의문문입니다. yes, no 의문문은 뭐냐면 조동사나 비동사를 주어 앞에 놓는 의문문이에요. 즉 조동사 또는 비동사로 시작하죠. 그리고 뒤에 주어가 나오고 물음표 이런 형태로 되는 의문문이죠. 우리가 가장 제일 처음 배웠던 do you 혹은 are you 할 때 그 are you가 비동사 의문문이고 do you가 조동사 의문문, 뭐 can you, will you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되게 간단한 의문문이죠. 네, 이게 직접 의문문입니다. 두 번째, WH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의문문이라고요? 네, 의문사 의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문사 의문문이 뭔지 이제 살펴볼게요.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고, 시작은 의문사로 시작해요. 의사가 아니라 의문사. 그 다음에 두 종류가 있어요. 의문사 의문문은. 그래요? 1번은 뭐냐면 의문사를 쓰고 뒤에 조동사 혹은 비동사가 오고 그래요. 주어 물음표가 되는 의문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여러분들을 좀 골 때리게 만드는 건데 의문사가 오는데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바로 동사가 와요. 그리고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이 직접 의문문 중에서 오늘 배우는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의문문의 어순이 바뀌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직접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직접 의문문 보이시죠? 여기 직접 의문문에 의문사 의문문을 딱 보시면 뭐가 되게 눈에 띄어요. 의문사 다음에 조동사랑 비동사가 있고 주어가 나오잖아요. 네.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바뀌는 거야? 바로 이 친구가 바뀌는 거야. 이 친구만 바뀌어요. 이 친구만. 어떻게 바뀐다고요? 의문사 SV로 바뀝니다. 네. 어떻게 바뀐다고요? 의문사 SV로 바뀌어요. 자, 간접 의문문이 되면 의문사 더하기 주어 동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어떻게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조동사랑 비동사가 갖고 있는 성질이 있죠. 네, 뭐 비동사는 그대로 자리만 바꾸니까 상관없는데
조동사일 때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동사의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자, 조동사에 따라 어떻게 될 수 있다? 조동사에 따라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was가 이제 과거였으면 뭐 play면 played, 주어가 3인칭 단수형에서 또 what does였으면 주어가 뭐 what does he였으면 what does he play를 간접 의문으로 바꾸면 what he plays처럼 s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동사에 따라 조동사에 의해 조동사가 없어지면서 형태가 바뀔 수 있음.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예시문 한번 볼게요. You need to know who you are talking to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문장을 여기서 끊어줄게요. 당신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To know, 아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to know의 know, 투부정사구에서 사용된 know의 목적절로 who you are talking to 라는 간접 의문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간접 의문, 이 자리에는 직접 의문문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뒤에 동사 a가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까먹지 말아야 될 건 to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원래 직접 의문문은 뭐였을까? Who you are talking to의 직접 의문문은 뭐였을까? 원래 직접 의문문은 Who are you talking to 였어요. 자, 이 친구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 Who are you talking to? 직접 의문문 하나 써드릴게요. 직접 의문문은 이랬습니다. Who are you talking to? 원래 Who are you talking to? 너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니? 라는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 Who you are talking to가 되는 겁니다. 정말 생각 없이 눈대중으로 문제를 풀겠다, 접근하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되게 골치 아파요. 자, I want to know what is it?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의문사 SV가 되어야 되는데 what is it에서 의문사는 what입니다. 자, 동사 주어였죠. 그래서 what it is로 바뀌는 거죠. I want to know what it is.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의문사 SV 구조로 싹 이렇게 바뀝니다. 자, 재밌는 게 나왔어요. Do you know? 알고 있니? 이번엔 두 개의 의문문을 합쳤어요. When does the class start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이 does라는 단어가 조동사예요, 조동사. 그래서 start가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start가 내려갔어요. 누가? 동사 원형인 start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앞에 있는 does에서 뭐가 3인칭 단수 현재형임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s를 붙여주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뭘 붙여준다고요? s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Do you know? 알고 있어? 수업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의문사 SV라고 어순 배열 되게 잘했는데 start라는 단어에 S 붙이는 거 빼먹어서 틀리면 마음 아프죠. 꼭 아셔야 돼요. 만약에 can이었으면 그냥 can start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가 있어요. 잠깐 올라가 볼게요. 의문사 SV라 그랬잖아요. 근데 의문사가 주어이고 의문사가 동사인 그런 문장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 은근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의문사가 주어인 문장이에요.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이 동일해요. 이건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면 Who stole my money? 누가 내 돈을 훔쳤니? 그러니까 직접 의문문이에요. Who stole my money? 네, Who stole my money가 직접 의문문입니다. 네, 직접 의문문. 그럼 간접 의문문도 Who stole my money예요. 누가 내 돈을 훔쳤지?가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아니 바뀌어서도 안 돼요. 자, 나는 궁금합니다. 의문사가 주어인 겁니다. 누가 주어라고요? Who가 주어예요. 누가 우승했습니까? 경주에서. 똑같이 그대로 갑니다. Who won the race? 자, 그리고 이게 제일로 어려운 건데 바로 뭐냐면 think, believe, guess, imagine, suppose가 있는 문장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think, 생각하다, believe, 믿다, guess, 추측하다, imagine, 상상하다, suppose, 가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과 추측 동사라고 써놓기는 했어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외우기 전에 이 문장을 보고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do you think라는 문장 있죠. do you think 이렇게 do does로 물어보거나 혹은 are you로 물어보거나 즉 조동사나 의문사 의문문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공식적인 명칭이 yes, no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내려가지고 what does she like를 그대로 내렸죠. does 보이시죠? does like를 likes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do you think what she likes라고 쓰면 참 잘했어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거는 do로 물어본 의문문이기 때문에 yes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죠.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what she likes? 그녀가 뭘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착하게 이 질문을 듣고 답을 했어요. 어떻게 답을 할 거냐면 당연히 yes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yes라고 답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I do. 나는 do가 뭡니까? think예요. Yes, I think예요. I do가. 그리고 what she likes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즉 그녀가 뭘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나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라는 대답이 나와요.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대답이기 때문에 이 대답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think랑 believe랑 guess랑 image랑 suppose 같은 동사가 이렇게 나올 때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do you guess, do you believe가 나올 때만 의문사를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yes와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다고? yes 혹은 no로 대답 못함입니다. 네. 이거 매우 중요한 문법이에요. 사실은 이제 토익 같은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법에 되게 자주 나오는 단골 문법 사항이 이거거든요. What do you think she likes? 네 생각에 그녀는 뭐 좋아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의문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yes로 답하면 문장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강제로 yes를 못하게 돼요. 그냥 I think 이렇게 답하게 되겠죠. I think she likes something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죠? 네.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공식적으로 yes, no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뭐라고 부른다고? yes, no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yes 혹은 no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if나 whether를 사용해서 간접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I have no idea와 will she come? 그녀가 올까? 나는 I have no idea는 모르겠다고 will she come은 그녀가 올까요?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녀가 올지 안 올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다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yes, no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은
if나 whether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퀵 테스트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tell me, 말해줘, 명령문이죠. 자, 말해줘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녀가 왜 그렇게 일찍 떠났는지를 써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딱 눈에 띄는 의문사가 있는데 바로 왜죠? why죠. 그리고 의문사 다음에는 주어를 써야 되니까 문장의 주어, 의문사 절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그녀죠. 그래서 she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떠나다, leave의 과거 left를 써주십니다. 그 다음에 너무 일찍. Why she left so early가 best choice죠. 의문사 SV 구조죠. 나는 궁금하다. wonder죠. 뭐가 궁금합니까? 그가 내 생일 선물로 무엇을 살지 궁금하다라는 거죠. 무엇이라는 말 보이십니까? 네, 저는 잘 봤습니다. 의문사로 무엇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what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한글 해석 내용에서 은는 이가가 붙는 말이 그가죠. 그 다음에 살지가 동사지 않습니까? 자, he 쓸 거고요. 앞으로 살 거니까 will을 쓸 겁니다. 조동사. 그리고 동사 원형 buy 쓰시면 되겠죠. what he will buy. 뭘 살지. 내 생일 선물로 for my birthday입니다. Do you think who he 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do you think죠. do you think일 때는 의문사를 앞으로 빼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빼내야 된다? 의문사를 무조건 앞으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who do you think라고 쓰시면 돼요. who do you think? Who do you think 쓰시고 남은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남은 거 그대로 쓰라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Who do you think he is? 네가 생각하기에 그가 누구?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런 표현이 되겠죠. Who do you think he is? 이런 좋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간접 의문문입니다. 오른쪽에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How long, how much와 같은 구의 형태일 때는 분리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데리고 가야죠. 왜 데리고 가야 되냐면 how가 얼마나라고 이렇게 long이나 much 같은 형용사나 부사가 how 다음에 올 때 how는 부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덩어리예요. How much the pen is 얼마예요? does나 did가 쓰인 일반 동사 의문문은 동사 형태가 변하는 거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want 목적어 to 부정사 부문이 나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오형식 구조고요. 당연히 부정사가 뭐냐면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합니다. 자, 중요한데요. 자,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투부정사가 오는 게 됐다 중요하기는 하지. 원투 목적어 투부정사가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목적어하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여기서는 투부정사죠. 네. 의미상으로 SV 관계가 성립합니다. 주어, 동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의미상 SV다라는 개념은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럼 예시 문장이 있어요. 나는 원합니다 라고 돼 있죠. 저는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 당신이고요. 그 다음에 apologize예요. 즉, 당신이 사과하는 것을 원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이거 우리가 보통 오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형식論자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형식論자라서 3형식 똑같이 보는데 어쨌든 you apologize, you to apologize라는 건 자, 나는 원합니다 한 다음에 다음 내용이 뭐야? 당신이죠. 사과하는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You와 apologize는 정확하게 의미상의 SV입니다. apologize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거예요. 자, 목적어가 뭐 하기를 원하다라는 형태로 투부정사가 옵니다. 자, 사실은 이런 오형식 구조에서 동사의 형태는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원칙이고요. 여기 주술 관계라는 것도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SV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Mom wants me to get up early. 엄마는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시냐면 me가 get up early. 내가 일찍 일어나는 걸 원하세요. me가 일어나는 겁니다. me가 get up early죠. 그는 원했습니다. 우리가 끝내는 겁니다. 그 일을 정시에 끝내는 걸 원합니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ask, tell, allow, advise, order, expect 같은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니까 외워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브콜스이죠. 그런데 당연히 외워져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취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칙이 투부정사고요. 예외적으로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ing가 가지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정말 징글징글하게 괴롭히는 동사인 사역동사가 그렇고요. 지각동사가 그렇습니다. 문법 시간에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를 따로 구분해서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투부정사가 와야 돼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근데 예외적으로 사역동사랑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오기 때문에 따로 빼는 겁니다. 네. 밑에 있는 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별표라고 되어 있는데 자, not을 어디다 붙이냐면 투부정사 앞에 붙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not to stay죠. 우리 엄마는 원하시는데 원하셔요.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not to니까 하지 않는 거죠. 깨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동사 봤고요. 자, 그가 말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한테 말했어요. 자, 미가 청소하라고, 나에게 방 청소하라고. 자, 어쨌든 청소는 누가 합니까? 미가 합니다. My parents allowed,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뭐라고? 자, 미가 가는 것을, 자, 미가 가는 것을 미에게 하라고.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그때그때 살짝살짝 바뀌는 거야.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사이에서에선. 어쨌든 콘서트에 가는 건 미가 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미가 콘서트에 가는 것을. 자, 되게 많은 형태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고요. 동사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동사 원형, 분사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make, keep, find 목적어 형용사를 쓸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want, ask, tell은 무조건 투부정사를 쓰죠. 네, 그리고 지각동사 목적어라면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쓰죠. 앞으로 배울 거고요. 자, call이나 make나 name 같은 경우는 목적어 다음에 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데 특징을 제가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든지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요. 간단해요. 형용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절대 후회가 없을 건데 뭐가 후회가 없을 거냐면 정말 무조건 이거 머릿속에 외우셔야 되는데 형용사라는 것 자체는요. 원래 명사 꾸미는 거예요. 근데 형용사가 명사 수식 안 하는 경우는 무조건 보호예요. 자, 무조건 보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어? 네, 보호입니다. 근데 동사 다음에 형용사 명사가 나왔어? 이건 보호 아니에요. 왜냐면 형용사가 명사로 꾸밀 수 있으니까. 그죠?
형용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왔어. 보호죠. 자, 그리고요, 이거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는 서로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연속된 명사가 서로 같아요. 서로 다를 때.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거든요. 다를 때는 사형식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서로 같을 때. 그때는 오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더하기 직접 목적어고 목적어 더하기 목적격 보호예요. They call it Midsummer Festival. 그것을 Midsummer Festival이라고 불러요. it과 Midsummer Festival이 같죠. She made me a cup of coffee. 그녀가 나에게 커피 한 잔을 만들어줬어요. me가 a cup of coffee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던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류는 좀 다르니까 따로 뺄게요. 배열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배열하면 좋겠어요? 나는 네가 나와 함께 배드민턴 치기를 원해 라고 그랬어요. 일단 나는이 붙었어요. 원해가 나왔어요. 그럼 I want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누구냐면 너예요, 너. 너가 배드민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want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to를 씁니다. play. 됐죠? 배드민턴. 마찬가지로 여기 시작이 나는이에요. 요청했어요. 요청하다가 asked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그가 가입하는 거예요. 그에게 가입하라 그랬어요. 그는 영어로 힘이에요. 가입하다는 ask 목적어 to 동사 원형이니까 join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my club 써주시면 돼요. asked him to join my club. 맘이 말했어요. 케빈한테 말했어요. 턴오프라뇨. 돌았습니까? 영어에서 동사 원형을 이렇게 함부로 쓴다고요? 미치신 거예요? 네, 동사 원형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네. 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막 동사 원형 쓰고 그런 거 보면 막 피가 거꾸로 쏟죠. 영어에서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몹시 제한적이에요. 턴오프 함부로 쓰시면 큰일 나요. 엄마가 말했어요. 케빈에게 전등 끄라 그랬어요. 자, 끝났죠?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볼게요. 하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 1 하셔야 되고요. 네,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라는 것만 표시할까요? 이거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요. 하지만 이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건 하세요. 네, 이건 하십니다. 연습 문제 3은. 자, 요점 노트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래머 실전 문제 푸셔야 됩니다. 네. 푸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갑니다.